안녕하세요. 잡생각 잡지식입니다. 오늘 정리해볼 잡생각은 운전하며 뉴스를 듣다 생각난 티몬 위메프 환불 사태입니다. 더 나아가 페이데란 중소기업 줄도산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일단 티몬 위메프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티몬 위메프의 지배구조와 유통구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티몬 위메프는 큐텐이라는 회사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요. 2010년 G마켓을 이베이에 성공적으로 엑시트한 구영배 대표가 이베이와 공동벤처 형식으로 싱가포르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아시아 지역을 기반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국내 최초 온라인 오픈마켓 G마켓을 운영한 노하우 덕분인지 2017년에는 큐텐의 연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섰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모 회사인 큐텐이 올해 2월에 미국의 글로벌 쇼핑 플랫폼 위쉬를 인수한 건데요. 이때 1억 7,300만 달러, 한화 2,300억을 사용했는데 이 자금을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어디까지나 추정이지만 여러 전문가가 나스닥 상장을 위해 무리한 확장을 하고 나스닥의 상장 실패가 현금 유동성 악화로 이어지고 이 때문에 현금 정산 능력이 한계에 달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7월 22일을 기준으로 티몬은 대금 정산을 무기한 지연 선언하고 구매 완료 상품들을 취소하면서 일반 소비자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러자 문제점들이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소비자들이 맡겨둔 선급 충전금의 경우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팀원 선급 충전금 5억 6천여만 원을 상회하는 한도의 지급 보증보험 덕분에 선급 충전금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의 발단은 소비자의 직접 피해가 아닌 티몬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들의 정산 문제였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다음과 같은 거래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하고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 카드사에서 카드 결제를 하고 결제 대금은 이커머스에서 미리 받아두고 특정 날짜에 거래 대금을 판매자에게 정산해주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번 달 정산일이 됐는데 어라? 정산 대금이 안 들어오네? 판매자는 상품 배송을 취소하거나 판매된 상품권을 사용 불가 처리해버리고 이번엔 고객들이 어라?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안 되네? 상품이 안 오네? 카드사에 환불을 요청하는 체인 형식의 문제였죠. 그래서 카드사나 결제사들도 티몬과 위메프에서 손절하고 있는 거고요. 판매자가 즉시 취소 가능한 쿠폰 및 이용권리가 먼저 이슈가 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티몬은 특히 상품권류 판매가 많았다는데요. 티몬이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명 현금성 상품을 할인 판매한 것부터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서점에서 쓸 수 있는 5만원권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거예요. 할인할 때 사서 할인율보다 조금 높게 되팔면 그 차이만큼의 금전적 이익이 생기겠죠. 이런 일명 상테크라고도 불리는 티몬깡은 티몬 입장에서는 팔리는 족족 급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상하거나 재고로 남는 상품도 아닌데다가 올리면 팔리는 확실한 상품이었으니까 일단 이걸 할인 판매하고 현금 챙겨서 급한 거 막자.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고객들은 앞서 말한 보험을 통해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진짜 문제는 상품을 판매하던 소규모 판매자들이죠. 야, 우리 쌓아놓고 있는 재고는 어떻게?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상품이나 시즌성이 있는 상품의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은행권에선 판매자들이 정산받을 금액으로 자동 정산되는 선정산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커머스에서 정산해줄 금액을 기준으로 미리 돈을 빌려주고 정산 시 자동으로 상환되는 상품으로 니들 정산까지 2달 기다리기 힘들지? 우리가 정산금 기준 80%까지 빌려줄 테니까 이걸로 미리 쓰고 이자만 챙겨줘. 라는 식이었어요. 은행은 이자 받을 수 있어서 좋고 판매자는 정산일까지 쓸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 하지만 이번 사태로 그 연결고리마저 끊어지게 됩니다. 은행 입장에선 얘들 정산금 미지급한다네? 그럼 우리가 빌려준 돈도 못 받을 수 있겠네? 라는 입장으로 선정산 대출을 막아버리고 판매자들 입장에선 당장 내일 나갈 월세, 대출금, 직원급여, 도매비용 등 고정비를 내려고 했던 선정산 대출이 막혀버린 거예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미 실행된 대출을 다음 정산일에 이커머스에서 정산하지 못한다? 그럼 누가 책임지느냐? 은행과 대출 계약을 맺은 판매자가 덤터기를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이커머스사와 은행, 소비자 간의 사이에 끼어버린 소규모 판매자가 걱정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의 결말을 상기시키며 생각 정리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21년 머지포인트 사태, 3심까지 가는 긴 법정 공방 끝에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징역 4년, 최고 전략 책임자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 원, 머지플러스 법인의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요즘은 사기 공화국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부디 이번 사태 때문에 피해당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라며 조속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잡생각 잡지식이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잡생각을 하고 잡지식을 채우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잡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